안녕하세요, 최희천입니다. 오늘은요, 저자들이 다 의사들이에요. 우리나라 법률가들, 제 이야기 하는 게 낫겠죠. 법률가들 글 잘 쓰나요? 제가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의사들 관련 신문에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한 3년치 의료 관련 신문 변호사들이 연재하거나 기고한 글을 다 뽑아서 쫙 훑어봤어요.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늘 비판합니다만 사법시험 답안지, 저희 학교 다닐 때 법학 시험 볼 때 답안지 있죠. 아직까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비극이지만. 근데 제가 변호사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에세이 읽을 때도 똑같은 충격을 받거든요. 어린 시절, 초중고 시절, 대학 시절 어떻게 소스쿨 가게 됐고 어떻게 법률 가게 되게 됐는가 연대기 말고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린 시절 설명은 똑같아요. 엄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가 뭐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나요?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게 중요한가요? 누군가랑 같이 일할 때 뭘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천편일률적인 대한민국의 글쓰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물론 법률가들 중에 글 잘 쓰는 분 몇 분 계십니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글쓰기가 대단히 부족해요. 의사들 글쓰기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한 몇 개월 전에 소개한 저 고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가요? 그 멋진 분이죠. 그분 글 참 잘 쓰고 재밌죠. 그렇지만 제가 늘 그분 책 번역될 때마다 소개해왔던 올리버 섹스 같은 분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저술가잖아요. 수영장에서도 입에서 물고 쓰잖아요. 비닐에다가 코팅시킨 종이에다가. 평생. 아직도 그거 다 정리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쓴 글, 남기신 글들. 또 역으로 법률가들 중에 훌륭한 리더십이나 경영자나 물론 로펌을 이끄는 탁월한 지휘자들이 있죠. 의사들 중에 병원장으로, 그다음 병원 이사장으로, 그다음에 대학병원 설립자로서 훌륭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글을 쓰거나 자신들의 리더십을 세상을 향해 내놓은 분들이 좀 있을까요? 없죠. 그 법률가로서 변호사를 데리고 일하는 리더십, 의사로서 의사들을 데리고 일하는 리더십. 자, 이 책은 바로 그 책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보스. 자, 의사예요. 아인슈타인의 보스가 의사가 아니라 이 글을 쓴 분이 여기 있으니 의사인데 로버트 흐로마스인데 의학 박사이자 세계적인 백혈병 전문이고 1,300명이 넘는 교직원과 3,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진, 800명을 웃도는 수련일을 이끌고 있고 암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어요. 자, 이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냈느냐? 천재가 천재들을 끌고 가기 어렵대요. 그러면 진짜 천재들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 하나 있더라. 누구냐?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일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인슈타인의 보스예요. 이름이 플렉스너라는 사람이에요. 에이브럼 플렉스너. 아인슈타인을 미국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UCLA도 칼텍도 데려가려고 난리고 영국은 영국대로 잡으려고 난리고 근데 미국으로 끌고 와요. 또 정치가들이 이용하려고 했겠죠. 뉴욕항에 도착했어. 그의 선거가 있어. 뉴욕 시장이 브레스밴드랑 펼쳐놓고 환영 파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렉스는 옆에다가 조그만 예인선 하나 떼가지고 조그만 배를 대요. 항구에다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빼내가지고 데려와 버려요. 나중에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어디 갔어? 왜 이 여객선에서 아인슈타인 안 내려? 대서양 여객선에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전문가도 아니야. 박사도 아니야. 그냥 교육자일 뿐이에요. 근데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와서 세계적인 연구소를 만든.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천재들을 어떻게 모셔오고 관리하고 끌고 다니고 존중받고 천재들과 천재들이 싸우지 않게 잘 조직했는가? 그 리더십을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들 의사만 안 듣잖아요. 법률가들 안 듣고. 그 농담들 있죠.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안 친한 사람들이 같은 과 교수들이에요. 교수와 교수끼리 안 친하다는 유명한 농담들 있잖아요. 제일 안 친하다는. 그래서 이분은 의사 출신인데 천재들을 지휘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더라. 그래서 자신이 겪은 세계적인 천재 의사들 몇백 명을 데리고 일해보니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더라. 이걸 10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재밌어요.
저도 읽으면서 반성을 하죠. 저도 정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설립자로서 변호사들 뭐 20명 데리고 일도 해보고 지금도 몇 분이랑 같이 일합니다만 제가 뭘 잘못하는지 이 책을 보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일할 것인가예요. 이분도 의사예요. 아툴 가완디라는 분인데 역시 뭐 미국의 인도계들 잘 나가잖아요. 부모님도 의사셨고 본인도 역시 의사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미국의 외과 의사이자 저술가이자 공중보건정책 전문가예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공중보건학 석사, 여성병원 외과 의사.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한국에 번역돼 있고 세계적인 사상가 100인 안에도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다시 의료와 인문, 의료와 사회, 의료와 정치 이런 쪽 관련된 책들을 좀 읽습니다만 이를테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냐 의사로서 그러니까 의료 관련 잡지에다가 연재했던 글 묶음이에요. 자 이를테면 미국은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엄진리교 교주를 사형시켰잖아요. 6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사를 목 매다는 살인이냐 교도관이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의자에 하에서 죽거나 약물 투입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 의사를 우리가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몇 번 인터뷰를 해요. 그럼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표잖아요. 근데 죽이는 일에 가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락사 기계 만든 의사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윤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나요? 자, 의사로서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저도 뭐 전에 의료사고 많이 했습니다만 의사가 법정에 와서 남의 의료사건 진행되는 걸 공부한다, 확인한다, 없어요. 근데 의사도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도 의사가 쓴 글이라 의사들의 리더십을 탐구하려는 의료사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의료사고 이야기 한 챕터가 나와요. 실패를 책임질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 챕터가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 적었어요. 그 한 장 읽으면서 다시 줄 거야 되니까요. 어제 제가 부산 출장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책은 다음번에 꼭 소개할게요. 내려갈 때 읽은 책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인도 불교 중국 번역에 대한 탁월한 책이에요. 일본 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2시간 반 동안. 오면서 올라오면서 읽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각주에 나와 있는 몇 부분요. 제가 제 후배, 강북 삼성에 있는 후배한테 이거 그대로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양 교수 이것 좀, 이 논문 좀 찾아줘 그랬어요. 원문을 읽고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근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책은 논문이 3편인데 한 편은 제가 못 구했고 2편은 오늘 구했습니다. 오전에 바로 보내왔더라고요. 하버드 메디컬 관련인데 메디컬 멜프랙티스 관련 의료 과실인데 그 다음 하나는 단행본이에요. 그래서 어제 바로 아마존에 저희 직원 통해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게 더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더 호기심 있게 만들고 더 탐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좋은 책이거든요. 자, 이분도 의사인데 미국에서 내노라는 글 잘 쓰는 의사예요. 인도계 출신, 인도 이민자 출신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일정 보면은 놀라워요. 소설실에 안 나와서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막 기다렸다가 소설실 들어가고 이번엔 또 회복실이 없어가지고 회복실이 있어야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느 환자가 회복이 더 돼가지고 회복실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수술이 미뤄져요. 그러기엔 또 간호사를 퇴근해버려요. 이를테면 야 숫자를 잘 세라 숫자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뱃속에다가 꺼져 넣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숫자를 잘 세라. 의사가 성공하는 길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5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즉흥적인 질문을 던져라. 나중에 셋째 수를 세라.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이것도 좋은 조언이 되는구나. 숫자를 잘 세라. 의사가 현장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중무기관의 손 닦는 것들, 방탄조끼 입히는 것들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애 낳고 나서 감염돼가지고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의사 손 때문에 감염돼 죽은 거예요. 산후열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부터 해가지고 재밌는 스토리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인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멋진 글과 경험들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번역서는 좋은 책일 확률이 높아요.
그쪽에서 베스트셀러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편집자가 고르고 한국 번역자가 또 고르고 팔릴 만한 책, 좋은 책을 내놓으니까 여러 단계를 여과하니까 좋은 책을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늘 반성하는 건 어떤 교육 시스템이길래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토록 글을 잘 쓰고 자기 분야의 경험과 지식들을 밖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늘 놀라워요. 늘 고마운 일이에요. 하여튼 의사 두 분이 쓴 리더십에 대한 책과 의료 현장에서의 노동의 윤리, 삶의 윤리, 삶의 철학에 대한 이 두 가지 책 전문가들께 권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